네, 안녕하세요. 2021년 고2 6월 모의고사 16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비문학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철학 지문인데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주장 위주로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자, 제가 할게요. 서양의 근대 철학은 보통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라는 거. 지금 여기서 주체 중심의 철학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거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가 되었다.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네. 그쵸?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의 경험은 이러한 철학적 사유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성이 결국에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었겠죠. 전쟁의 참상이라는 거는 뭐 끔찍한 상황 이런 뜻이죠. 그런 상황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여기까지 봤을 때 위에 나오는 주체 중심의 철학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내 입장에 봤을 때 좋은 거는 좋은 거, 내 입장으로 봤을 때 나쁜 건 나쁜 거. 그러면 타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처럼 다가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을 했대요. 그럼 이 둘은 대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문단의 내용. 서양의 근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근데 이 주체 중심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것들을 주체가 지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온 거죠. 자, 그것이 문제점이 뭐였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단부터는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의 철학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 철학 주장의 특이점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좋은 말이다. 그쵸?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인간의 삶이라는 건 곧 초월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초월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대요. 그는 기존의 철학,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철학은 위에 나오는 서양의 근대 철학이겠죠. 안 좋은 거야.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래요. 1문단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인 거죠.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요, 레비나스가 기존의 철학에서의 주체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문단.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진정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을 향해 가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초월이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 초월이라는 건 뭐냐? A에서 B로 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타자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탐구한대요. 근데 이 탐구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자기중심적 입장에서 파악할 수도 있고, 타자를 나와 완전 별개의 존재로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철학, 즉 근대 철학에서는 타자를 어떤 존재로 여겼대?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여겼대요. 이런 걸 지금 뭐라고 했냐면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정말 나랑 동일한 존재로서 여겨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하면 타자도 그렇게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근데 이것과 반대로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타자는 주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고요. 이렇게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했대요.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타자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네, 위에 나온 얘기랑 비슷하죠.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가 나올 것이고 문제에는 이 각각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는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았다. 그러면 이 레비나스는 향유는 별로 안 좋아하고 환대를 좀 좋아했나 봐요. 그쵸? 향유라는 건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래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즉 자기성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자기성이라는 건 정말 내 모습, 내가 혼자 누리는 나의 모습, 나의 고유한 행위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그러니까 향유는 뼛속까지 내 중심이네. 그렇죠? 하지만 향유의 주체가 아닌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에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되지는 않는다. 즉,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 가면서 자기성을 계속 확장해 나간대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을 소유해 가면 소유해 갈수록 세계가 내 위주로 돌아간다. 내 마음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거지.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초월이 될 수 없대요. 우리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삶의 목표는 초월이거든. 레비나스는 초월로 가야 한다고 믿는데 이 향유는 초월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럼 세 번째 문단 정리할게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죠. 하나는 향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대. 근데 3문단은 이제 향유 얘기만 나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향유에서 환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았지. 자, 향유라는 건 즐김과 누림, 그리고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즉 자기성을 바탕으로 하고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들을 소유해 간다라고 했죠. 그리고 향유의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초월할 수 없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쵸? 그럼 당연히 이제는 환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지. 따라서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요구가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초월이라는 건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거구나. 이거 알 수 있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살짝 적어 놓을게요. 초월에다가. 초월이라는 건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이 정도. 레비나스는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을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거죠. 내려갈게요.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잠깐 이기성을 내려놓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겠지.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 상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보통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타자를 주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놨기 때문에 비상호적 관계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존재로서 그려지고 있네요. 그럼 환대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응답하기. 근데 이런 환대를 하면 참다운 주체의 모습이 된대요. 그리고 타자의 요구에 대해서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왔고, 비상호적 관계고 오히려 타자가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네요. 좋은 말이죠.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가? 즉, 내 자신을 그럼 완전히 버려야 돼? 내 욕심 완전히 버려야 돼? 그건 아니라는 말을 하겠죠.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잠깐 동안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자기성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이해 갔죠? 자기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기성이잖아. 근데 그걸 잠깐 누르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건 아니래요.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 즉, 오히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문단은 정리해가면서 갈게요. 환대를 할 때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가? 아니다.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열린 세계로 가게 해주는 존재라는 거죠, 타자가. 자, 마지막 문단.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유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논문단은 레비나스 철학의 의의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쌤이 지금 여기 노란색에다가 정리한 내용은요, 결국에 지문의 포인트만 정리를 한 건데 사실 이렇게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자리가 없다 싶을 때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적어서 붙여놔도 되고요. 아니면 지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 이런 거 내용 일치 문제니까 지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다 보면 뭐 답이 보이죠. 자, 1번.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 자, 우리 이 문단 한번 가보자, 얘들아. 이 문단 가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동일자라는 말이 나오지. 근데 동일자는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중심적 존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니 그냥 여기서 16번에 1번 선지 근거된다라고 해도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환대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자, 환대가 있는 문단으로 가보면 되겠죠. 환대가 있는 문단은 4문단이에요. 자, 4문단 가볼게요. 타자의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여기 있네요. 4문단의 네 번째 줄에. 여기가 16번의 2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향유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다. 향유는 3문단에서 나온 이야기죠. 3문단 한번 가볼게요. 향유. 여기 있네요. 네 번째 줄에.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행위다. 여기서 3번 선지 근거 찾았네요. 자, 그럼 4번 가볼게요.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말한다. 자, 타자성 개념 한번 가볼게. 타자성도 이 문단 쪽에 있는데요. 타자성이라는 건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말해요. 그렇다라는 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애초에 타자성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타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을 말해요. 즉 타자는 나에게 딱 맞게 들어오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5번. 자기성은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성립한다. 이것도 이 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성 부분 가볼게요. 아, 3문단이었네요. 죄송해요. 자, 여기 보면은 16번에 5번 선지 근거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3번. 답은 4번이에요.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기억은 지금 뭐냐면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거든요. 그거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이래요. 레비나스는 타자를 어떤 존재로 봤어요? 내가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나보다 더 위에 올려둬야 되는 사람으로 봤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주체가 타자를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결국에 포인트는 초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레비나스가 했었어. 근데 초월이라는 건 그럼 뭐야? 타자를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둬서 이기성을 약간 줄이고 열린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 자, 1번 갈게요.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된 상태가 된다. 에이, 우리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17번에 보면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3문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주체의 욕구가 항상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남을 정복하려고 한 거였잖아. 17번에 1번 선지 근거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체의 일부분으로 환원되어 주체와의 합의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타자는 환원 안 된다 그랬잖아. 타자는 환원이 안 돼요. 자, 이거는 근거가 어딘지 찾아볼까?
이 문단 끝에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성질, 이게 레비나스의 견해잖아. 여기가 2번 선지의 근거네요. 타자는 주체로 환원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17번에 3번. 자기성 소멸? 아니죠. 자기성 없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밑에 내려가면요. 자기성이 상실이 되는 건 아니다. 17번에 3번 선지. 여기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열린 세계에서 갇힌 세계가 아니라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쯤에 갇힌 주체를 열린 세계로 가게 한다. 여기가 17번의 5번 선지에 대한 근거가 되네요. 결국에 17번 문제는 레비나스의 주장을 찾는 문제였던 거죠. 자,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죠. 자, 지금 A는요. 참상 앞에 놓였다. 즉,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 위치하다, 이런 의미였어요. 답이 그래서 1번이고요. 어느 하루도 마음이 놓인 날이 없었다. 자, 이거는 마음이 놓이다, 즉 근심이 사라지다, 이런 의미고요. 3, 4번은 구조물이 설치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꽃무늬가 놓여있다 라는 건 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19번 문제. 가와 보기의 관점을 비교하래요. 그럼 결국에는 레비나스와 보기 관점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면 되지.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다. 타자는 나와 투쟁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려는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재가 필요한데 모든 인간이 자유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인간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는 상호 간의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성립한다. 결국에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 국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번. 가는 보기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로 여긴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아니죠. 둘 다입니다. 왜요? 위에 보면요. 얘도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잖아. 그치? 그리고 가도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 주체성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둘 다 이기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자, 2번 X. 가는 타자와의 중재를 통해서 국가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보기와 다르군. 이거는 보기 설명이죠. 그쵸? 네, 요거는 보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X. 3번. 보기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적으로 타자를 대한다는 점에서 가와 다르군. 이게 답이네요. 얘는 지금 타인을 나와 투쟁 관계에 있는 존재로 봤잖아. 근데 레비나스는 어땠어요? 타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봤지. 자, 그 다음 4번. 가와 보기는 합의와 계약에 근거하여 타자에 대한 의무를 강제해야 된다라고 보았다. 이거는 보기만의 설명이죠. 자, 5번.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주체의 이익은 제한될 수 없다라고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 보면요.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서 그걸 통제해야 된다고 하지. 그러니까 보기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뿐만 아니라 가도요. 이쪽쯤에 보면 잠깐 동안 이기성을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가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잠깐 동안 주체의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 뭐 주체의 이익 제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둘 다 틀렸다. 자, 마지막.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A라는 애는 나의 이익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사람은 지금 향유로서의 주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밑에 B는요. 무조건 환영해야 한다.
그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눠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사람은 환대로서의 주체의 모습을 보이죠. 레비나스는 향유에서 환대로 가야 된다고 봤고, 자 1번 A는 타자인 외국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봤다. 맞죠. 향유라는 존재는 애초에 타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봤어요. 2번 답이 2번이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환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X고요. 3번 B는 외국인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책임지려는 거 맞고요. 4번 B는 외국인들을 환영해야 한다는 건 그들보다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거 맞고요. 5번 B는 환대의 주체성을 지녔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은 결국엔 레비나스의 주장을 알아야 되고 그 레비나스의 주장에서 반대되는 개념 있잖아. 예를 들면 동일성이라든지 주체 중심의 철학 이런 것들의 차이점만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있으면 변형이 되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